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예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후원 방문 판매 시장의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후원 방문 판매라고 하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2012년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새로운 특수 판매 형태라는 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후원 방문 판매의 특징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판매원은 자신의 매출과 직하위 판매원의 매출 실적만 가지고 수당을 지급받는 사업 방식입니다. 자신의 하부에 있는 모든 파트너의 매출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단계 판매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후원 방문 판매에서는 후원을 통한 구매주 직구 쪽보다는 제품 판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를 통해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의 매출을 늘려야 보다 많은 수당을 받게 되니까요. 이 점에서 볼 때 후원 방문 판매 사업자의 사업 방식은 다단계 판매보다는 방문 판매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후원 방문 판매 업체 중에는 2대 이하 하위 판매원의 존재나 실적을 판매원의 수당에 반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경우 판매원들은 제품 판매보다는 조직 확장에 더 집중합니다. 여기에 더 매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후원 방문 판매 요건을 벗어난 것입니다. 종전의 편법적 형태인 무늬만 방판에 변형된 모습이라 할 수 있고요. 장차 정부 당국에 의해 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기사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방문 판매 점검을 통해 무늬만 방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신고는 방문 판매로 하고 영업은 보다 매력적인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하는 회사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9월경에 후원 방문 판매 업체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9월 22일에 공개한 2019년도분 후원 방문 판매 업체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영업실적이 있는 후원 방문 판매 업체는 총 2189개사입니다. 다단계 판매로 등록한 업체가 130여 개인 점에 비하면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후원 방문 판매 업체가 이처럼 많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원 방문 판매로 등록한 업체 중에는 본사만을 후원 방문 판매로 등록한 회사도 있지만 본사 직영점과 대리점을 각각 별도의 후원 방문 판매 업체로 등록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빼고 대리점들만을 후원 방문 판매 업체로 등록한 회사도 있고요. 업체 수가 그처럼 많은 이유입니다. 실례로 아모레퍼시픽은 본사 직영점과 대리점을 합해 477개가 후원 방문 판매 업체로 등록되어 있고요. LG생활건강은 539개의 대리점이 각각 후원 방문 판매 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후원 방문 판매 업체의 숫자는 2018년보다 17.5%나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업체 수가 크게 감소한 이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부진 등으로 후원 방문 판매업을 폐업하고 대리점 영업만 하거나 방문 판매업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후원 방문 판매 업체에 등록된 판매원은 총 38만 4천 명입니다. 800만 명이 넘는 다단계 판매 등록 회원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후원 방문 판매의 특성상 등록 판매원들은 실질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직업적 판매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단지 제품만 소비하는 사람들도 사업자로 가입하게 하는 다단계 판매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2019년 후원 방문 판매 업체의 총 매출액은 3조 568억 원입니다. 2017년 이후 3년 연속 총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원 방문 판매 업체들이 취급하는 품목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일반 생활용품, 그리고 상조 상품 순으로 나타납니다. 화장품이 가장 많이 취급하는 품목이라는 점, 그리고 상조 상품이 주요 품목에 들어있다는 점이 다단계 판매와 다릅니다. 방문하여 판매하기에 가장 유리한 품목이 바로 화장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
매출 상위 20개 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후원 방문 판매 업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전에 방문 판매 영업을 하다가 전환한 회사가 대부분이지만 후원 방문 판매 업체로 새로 탄생한 회사도 있습니다. 후원 방문 판매 업체의 경우 후원 수당 지급 상한이 매출액의 38%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위 20개 회사의 자료를 보면 많은 회사들이 38%에 한참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에 35%보다도 적게 주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불과 6개 회사만이 35%를 넘겨 지급하고 있네요. 후원 방문 판매가 다단계 판매보다 수당 지급에 있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 지급 한도인 38%를 넘겨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5개나 있네요. 법률을 위반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옴니트리션 회사라고 주장하는 업체들입니다.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제품 판매 비율이 70%를 넘긴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의 경우 수당 지급 한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이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한편 등록 판매원 대비 수당을 받은 판매원의 비율을 보면 많은 회사가 60%를 넘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웨이는 99.9%를 나타내고 있네요. 등록 판매원 대부분이 실질적인 사업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회사의 경우 판매원 1인당 매출액도 대부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 위주로 영업을 하는 후원 방문 판매 업체의 정상적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일부 회사들은 수당받은 판매원의 비율과 1인당 매출액이 낮게 나타납니다. 아직 후원 방문 판매 업체로 정착하지 못한 회사이거나 다단계 판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원 방문 판매에서는 나와 나의 직하의 판매원이 일으킨 매출만을 가지고 나의 수당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내가 많은 수당을 받으려면 나와 나의 직하의 판매원이 제품을 열심히 팔아야 합니다. 1인당 매출액이 크지 않으면 수당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수당 지급률까지 낮은 경우라면 수당은 더 작아질 테고요. 따라서 단순히 제품만 소비하는 사람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킬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후원 방문 판매가 다단계 판매보다 수당을 많이 지급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하지만 나와 내 직하의 판매원들이 제품을 열심히 팔지 않으면 다단계 판매보다 많은 수당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수당의 근거가 되는 매출이 나와 내 직하의 판매원들의 실적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는 후원 방문 판매 업체의 열악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는 다단계 판매에는 없는 항목이 나옵니다. 제품의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입니다. 우리 방판법은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비중이 70%를 넘긴 후원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해서 일부 규정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회사인지 파악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회사를 옴니트리션 회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들 옴니트리션 회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발언합시다. 또 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됐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